이 선수는 안 그래도 더운데 왜 실내에서 긴 옷을 껴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을까요?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로 때로는 히트수트까지 입은 채 훈련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열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수달 픽스텝 같은 월드투어 팀들은 더운 대회를 앞두고 일주일에서 여러 차례 약 45분 열적응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옷을 더 입거나 훈련 환경을 조절을 해서 체온을 올리고 코어 센서로 온도를 확인을 하죠.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동호인도 할 수 있는지, 며칠을 해야 하는지, 체온은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지, 체온 확인을 위해서 코어 센서는 꼭 필요한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제가 직접 했던 두 번의 라이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훈련 모두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였고요. 둘 다 주이프트 인도어 트레이닝 코스와 훈련 목적은 존2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균 케이던스는 73으로 갔고 파워도 일반 훈련에서는 221, 열 훈련은 219이죠. 훈련 강도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심박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 훈련은 131, 열 적응 훈련은 142였죠. 비슷한 파워를 내는데 평균 심박은 10 정도 높게 나왔고 최대 심박은 151에서 163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현재 열 적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똑같은 코스와 비슷한 파워를 내더라도 열 스트레스가 커지면 몸이 받는 부하도 커진다는 것을 실제 훈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덥거나 뜨거워지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피부 쪽으로도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죠. 그럼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선선한 환경과 더운 환경에서 몸이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열에 적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운동 강도에서 심혈관 부담과 체온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러닝, 트라이애슬론 같은 지구력 스포츠에서는 더운 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열 적응 훈련을 활용하고 있죠. 그럼 열 적응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먼저 같은 더위에서 심박과 체온 부담이 낮아지고 같은 운동 강도에서 몸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남자, 여자 선수 구분 없이 비슷하게 나타나죠. 열 적응 훈련을 하게 되면 몸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땀이 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 자체가 열 적응 훈련의 목표는 아니에요. 몸이 열을 감지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더위를 정신력으로 참는 훈련이 아니라 같은 더위에서 몸이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며칠 해야 할까요? 연구에서는 보통 1에서 2주 동안 반복적으로 열에 노출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1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지구력 운동을 해온 남성 14명을 나눠서 5일 연속으로 열정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5일 뒤 안정시 심박은 약 8회 정도 낮아졌고 혈장량은 약 7.3% 증가를 했습니다. 바람 반응도 변화가 나타났죠. 이 연구에서 중요한 건 5일이면 열 적응을 완성할 수 있다 가 아니고 5일만 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반복적인 열 노출을 기본적인 훈련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수들이 진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은요. 실내 트레이너에서 비교적 낮은 강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옷과 환경을 이용해 열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열 훈련을 위해 파워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히트수트를 이용해서 열 훈련 영역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죠. 즉,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존2 정도의 강도 라이딩을 더 뜨겁고 더운 환경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동호회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프로팀에서 사용하는 열 적응 프로그램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는 평소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훈련을 병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의 훈련 방법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도 측정 센서 업체인 코어에서도 열 적응을 위해서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45분에서 60분 정도 진행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훈련을 병행하는 동호인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입문 예시로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2주에서 3주 동안 진행하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약 45분에서 60분, 강도는 존 1에서 존 2 정도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훈련 중에 파워나 강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옷이나 환경을 조절하면서 열 자극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더운 여름인데 굳이 실내에서 열 적응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IOC의 열 적응 권장 사항에서도 가능하다면 실제 경기가 열리는 것과 비슷한 더운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을 우선적인 방법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여름 더운 날씨에 2시간, 3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충분하게 열 부담을 받고 있다면 야외 운동 자체가 열 적응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름에 덥잖아요. 실내와 야외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더운 날 장거리 운동에서 충분한 열 부담을 받으셨다면 그것도 하나의 열 적응 훈련 세션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열 적응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내에서 몇 차례 더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회복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세션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열 적응으로 몸이 이미 많은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훈련 부하와 회복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밖에 날씨가 30도가 넘었으니까 오늘 열 적응 훈련 완료라고만은 또 볼 수가 없는데요. 야외 훈련 환경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그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속도가 올라가면 몸 주변에 많은 공기가 지나가면서 몸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더운 날이 생각보다 열 부담이 적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열 자극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실내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8월, 9월 더운 대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일의 짧은 열 적응에서도 생리적인 변화가 확인은 되지만 동호인의 실제 일정에 적용을 한다면 대회 1에서 2주 동안 평소보다 열 노출 빈도를 조금 높이는 방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5회 안팎의 열 적응 훈련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대회 2주 전에는 3번, 대회가 있는 주에는 2회 정도로 줄이고 실제 야외에서 충분히 열 노출이 있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레이스 직전에는요, 열 훈련보다 컨디션과 회복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열 적응 훈련은 2주만 하면 되느냐?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은 열 적응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미 열 적응이 되어 있는 분들은 주 1회 열 적응 훈련만으로도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주의 열 적응 훈련으로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 적응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 1회 이상의 열 적응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죠. 체온을 몇 도까지 올려야 할까요? 열 적응 연구와 현장에서는 심부 체온을 38.5도까지 올려야 된다. 이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선수들도 38.5도를 넘긴 이후 그 상태에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숫자를 동호인이 반드시 넘겨야 하는 목표 체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프로팀과 연구에서는 훨씬 정밀한 방법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을 하고 선수의 상태도 계속 확인을 하죠. 그래서 38.5도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열 적응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더 좋은 훈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38도 전후는 참고할 수 있는 숫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소 훈련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코어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박계에 달아서 심박계에서 측정이 가능한 형식입니다. 코어에서는 체온 이외에도 히트 스트레인 인덱스라는 열 부담 지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심 체온과 피부 체온을 이용을 해서 현재 몸이 받는 열 부담을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측정한 두 날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열 부담이 낮았던 날에는 최고 코어 체온이 38.1도, 히트 스트레인 인덱스는 0.92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반면 열 훈련을 진행했던 날에는 최고 코어 체온이 38.8도, 스트레인 인덱스는 4.61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인 인덱스는 3에서 6.9 영역을 히트존 3, 열 훈련에 사용하는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데이터는 38.1도와 38.8도라는 체온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 훈련을 했던 날에는 코어가 계산한 열 부담도 훨씬 높은 영역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코어를 사용한다면 체온뿐만 아니라 내 몸이 받는 열 부담까지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코어가 없으면 열 적응 훈련은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슷한 실내 환경에서 같은 파워, 비슷한 시간을 훈련하면서 평균 심박, 후반의 심박수 상승, 운동 자각도, 내가 느끼는 더위 등을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같은 200W에서 약 30분 이후부터 심박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적응 후에는 비슷한 환경과 파워에서도 심박 상승이 줄었다면 열 적응이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박 감소는요, 열 적응 훈련의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이므로 심박과 운동 자각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열 훈련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트레이너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열을 만드는 방법이 능동형 열 적응이라면 훈련이 끝난 뒤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거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동형 열 노출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은 능동형과 수동형 방법을 함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동형 열 적응은 퍼포먼스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능동형만큼 높거나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온수욕이나 사우나도 열 적응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퍼포먼스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능동형을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수동형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적응 훈련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열 적응의 존투 훈련은 일반적인 존투 훈련과 똑같은 부하가 절대 아닙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힘들어요. 열 자체가 추가적인 부하, 스트레스이기 때문인데요. 월드투어 팀들도 열 적응 훈련을 할 때는 훈련 양을 조금씩 줄이는데요. 훈련 양을 꼭 다 채우기보다는 전체의 약 20% 정도 줄인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열 적응 훈련을 기존 훈련에 추가해서 전체 부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훈련 볼륨을 보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 적응 훈련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수분입니다. 열 적응 훈련을 하실 때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을 적게 마시면 체온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열 적응도 더 잘 될 것 같지만 열 적응은 탈수 훈련이 아닙니다. 더 많이 땀을 흘리기 위해 일부러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세요. 열 적응은 탈수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38.5도 히트 스트레인 인덱스, 히트 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신호인데요. 훈련 중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평소와 다른 심한 무기력증이 나타난다면 훈련을 반드시 중단을 하시고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몸을 식혀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표적인 열 탈진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나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열 적응 훈련은요, 내가 더위를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열 적응 훈련을 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되고 있지도 않고요. 3주에서 5주 정도 장기간 열 훈련을 반복했을 때 헤모글로빈의 총량이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구력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만 열 적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죠. 헤모글로빈 총량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구력 스포츠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헤모글로빈 총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실제 경기력이 같은 비율로 향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남성, 여성 엘리트 사이클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5주간 열 훈련 뒤 헤모글로빈 총량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포먼스 효과까지는 연구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더운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실내에서 옷을 더 입고 체온을 일부러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가 시작이 되면 반대로 물을 몸에 뿌리고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얼음을 사용해서 몸에 열을 쌓이는 것을 막죠. 반대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사실 같습니다. 열 적응의 목적은요. 더위를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운 환경에서도 몸이 받는 부담을 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잘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에서는 더위에 적응을 하고 경기에서는 열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처음 열 적응 훈련을 해보신다면 더 뜨겁게, 더 오래,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미 하고 있는 야외 운동을 포함해서 전체 훈련 부하를 먼저 보시고요. 안전하게 반복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날씨만큼 더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